한 여성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你听不懂人话呀，你现在可以去啊，你现在就去啊。我就是没有，我告诉你了，我违法。我告诉你我违法怎么着？ 도대체 그녀는 무슨 일로 인해 이같이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여기도, 여기도, 또 여기도, 여기마저 온통 마치 장례식이라도 맞이한 것처럼 몸을 한껏 눕힌 기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CNN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SNS에는 대학교 졸업생들 사이에서 기이한 모습의 졸업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자세는 충칭대, 산둥사범대, 후난대 등 유명 대학에서 졸업사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맞아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죠.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된 세계 대학은 이른바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으로 취직을 하는 데 있어 조금의 난관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같은 퍼포먼스를 보일 정도로 심한 취직난을 겪지는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었죠.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최근 들어 링링어우, 그러니까 중국 내 젊은 세대들은 졸업 후 그들이 맞이해야 할 996 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는 996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국의 IT 업계와 스타트업으로부터 최초 발현된 것으로 여겨지는 근무 형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말 그대로 삶 전체를 갈아 넣어 일하는 정신 나간 근무 형태를 뜻합니다. 现在是周六晚上9点，准备采访一下这边996的状况。今晚的第一位受访者就来自这里，基本上经常这个时候吧。是做哪方面的工作？做 IT 的，有快10年了吧。这边没多久，今年才搬过来。是属于996吗？是的，做这个行业嘛，有时候肯定就要符合他自己的规律，对吧？你认为这种996的这种时间还会持续多久？从自己本身来说，肯定是不希望这种状态的。只是说有时候确实没办法，需要用这种要达到自己的有些任务啊，这些要完成。 꽤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한 듯 보이는 남성. 하지만 그 역시도 996 제도를 피해갈 순 없었죠. 앞서 시진핑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사면임을 확정할 당시 공동부유를 외치며 국가 번영과 사회주의는 개인의 삶을 희생시키더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발언과 함께 당시 사회의 주축이었던 30에서 40대를 향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을 희생시켜 사회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2024년 현재에도 여전히 그때의 3040, 그러니까 현재의 4050 세대에 해당되는 중국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여전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996과 같은 노동자들의 삶을 갈아 넣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00년생들 사이에서는 이상하다. 중국은 이미 잘 산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비참한지 모르겠다와 같은 불만이 알게 모르게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러한 인민들의 불만이 뇌관이 터져버리게 되는 일이 지난 5월 발생했는데요. 바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고위 관계자가 996 제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었죠. 为什么要考虑员工的家庭？我又不是他的婆婆，我主要需要考虑的是他能不能在他的岗位及时的给我交付结果。我又没有要求他周末陪着我出差，我也没有违反劳动法。我们必须要算着红码绿码出差，所以连续出差50天是时间最合理、最优化的方式。你有什么资格跟我说你老公受不了了需要你回去？你要回去就回去，你要回去以后升职级涨薪的时候不要来找我。你可以不用承担重要的工作，但是你涨薪的时候就没有你什么事儿了。我没有威胁你，男朋友打电话跟你要不要分手，跟我有什么关系？如果你这么在意你男朋友支持你不支持你，请辞职啊！而且我根本没有义务去了解你哭了还是没哭，吵架没吵，这不是我作为主管该关心的事情。我不是你婆婆，我只关心这个结果啊。我们的关系是雇佣关系。 영상 속 그녀는 휴대전화를 24시간 켜놓고 항상 대기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회사를 위해서 삶 전체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되려 회사를 나가라고 큰 소리친 것이었는데요. 이에 그녀의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미국, 홍콩 증시에 상장된 바이두의 주가는 무려 4%나 폭락하며 그녀를 사면 초과로 밀어붙였습니다. 앞서 스스로의 발언에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던 그녀는 논란이 일자 당황하며 즉시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개인 SNS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를 대표하는 내용도 아니었다며 중국 인민들을 진정시키고 사태 수습을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는 언론 매체의 거센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지켜본 BBC 역시 중국 IT 업계의 기업 임원은
노동자를 마치 소모품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반면 중국의 젊은 층은 더 이상 개인의 삶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현재 중국 정부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의 최고 법원과 노동부는 인민들을 달래려는 듯 996 근무제는 명백히 위법 사항이며 이를 어기는 사업장을 벌금형에 처할 것임을 공표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 이미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노동법은 그저 장식품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튀어나올 정도였죠. 재미있는 사실은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도 여전한 중국 노동자들의 삶을 알 수 있었는데요. 那得按照法律办啊！对呀，我违法，你听不懂人话呀？你是不是听不懂人话？我听劳动局的说法呀。你听不懂人话呀？你现在可以去呀，你现在就去呀！你现在给我走，现在立刻给我收拾东西走。我等劳动仲裁的说法呀。我现在取消你所有的权限，不允许你再进入我的公司。你可以去等，咱慢慢打官司。我跟你说了，劳动仲裁1审、2审，我有的是人，我慢慢等着你。你试试看，你2年半找不着工作，你试试看。你甭想再找工作，你自己想明白吧。你跟我这儿犟，你是不是真的不知道？你一点法律意识都没有。我就是没有，我告诉你了，我违法。我告诉你，我违法怎么着？你敢上传一个试试？我现在就打110。是你违法了，你都承认你违法了。好，我现在就打110，然后马上把你请走，好吧？你缓缓弄。你都违法了，你违法在先。我说了呀，我没拦着你去告我呀，我拦着你了吗？ 그녀는 위법이면 뭐 어쩔라는 것이냐며 되려 영상 촬영자를 몰아세운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해당 영상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난 뒤였는데요. 北京女高管违法开除员工的后续来了，视频已经连续被封3个了，我不知道我为什么违规啊，连100多万的视频都被限流了。那这家公司呢？是谁明知道违法还这么嚣张？是谁要拿着员工的软肋去威胁员工？这件事情的背后是不是已经有了无数个公司内被迫离职的案例了？保不准下一次被指着骂的人就是你了。 충격적이게도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영상 재생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더 이상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되었다며 억울함을 표한 것이었죠. 이에 대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996 제도를 보편적인 근무 유형으로 고착화시키고자 하나 해당 영상은 이러한 정부의 뜻에 반하는 영상으로 간주되었기에 유량의 제한을 받게 된 듯하다며 현재 해당 남성이 맞이한 처참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죠. 996 제도. 이는 중국, 그러니까 SNS 매체의 발달로 해외 소식을 너무나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들 부모가 겪어야 했던 처참한 상황은 그저 현재의 공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사태 파악은 하지 못한 채 링링어우의 비위는 맞춰주기 힘들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포함한 기사를 보도할 것을 지시하며 또 한 차례 중장년 세대들이 희생해줄 것을 요구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관계는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10만 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별로였다면 따가운 질책을, 재미있으셨다면 가볍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